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9일 금요일이고요.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61만원이고요. 761만원 해서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였던 종목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제가 가진 종목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10만원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달이었고요. 계속 이번 주 들어와서 지금 수익 전환 시켰을 겁니다. 아마 마이너스 50만원 60만원 이가 마이너스로 계속 가다가 어제 플러스 45만원인가 수익 올리고 최근에 플러스 수익 올려가지고 플러스 28만원으로 4월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4월달은. 그래서 일단은 힘든 장에 그나마 수익으로 마감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달에는 또 심기일전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3%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대로 계속 진행형이고 중국도 베이징의 확진자가 한 50명 정도로 지난번 30명대였는데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봉쇄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봉쇄, 중국의 봉쇄 조치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것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빅스텝 금리 인상 부분도 이제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5월달에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5월달 인상하고 나서 그다음 7월쯤에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0.75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장을 상당히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미국이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란 얘기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돈을 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침체했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물가가 워낙 높아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물가는 높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을 생각하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이게 상반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를 너무 올리면은 경기가 더 침체되니까요. 금리 인상을 하는 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느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히려 금리 인상하는 이 부분에 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영향을 주지 체결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방금 제가 시간의 거래에 주문을 하는데 하나 체결이 됐어요. 뭐 큰 변화 없이 한국 주철관 정리해 버렸는데 매도가 됐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 영향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기업 실적 부분인데요. 이 종목이요. 메타 플랫폼 어제 우리 장중에 시간에서 얘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한 1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얘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기업 실적 호조로 해갖고 올라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악재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악재가 다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말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확진자가 더 늘어가지고 베이징을 봉쇄해 버린다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더 과격한 어떤 행동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은 항상 안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해소가 안 된다면 단순히 기업 실적만 가지고는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갭으로 떠가지고 좀 누르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쭉 꾸준하게 들어올렸고 1.4%나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주말 지나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하고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오늘 고려제강을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철관을 지금 결과적으로 다 매도해 버리게 됐는데요. 한국주철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늘 힘을 못 써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200만원 전부 다 1,500원에 다 정리를 해버렸고요. 정리했는 거 가지고 장중에 고려제강을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동일제강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댓글에 고려제강도 비슷한 것 같다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려제강도 그전에 상한가 들어갔고 얘가 더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고려제강 쪽으로 100만원을 잡았는데 28,400원인가 잡았습니다. 대충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약간 내려와 있는 마지막 종가 때 탁 떨어져 가지고 약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까지 같이 동일제강하고 고려제강 이 두 종목을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어제 덕신하우징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무리 봐도 가덕도 신공항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제의 흐름이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누르는 그런 흐름으로 그냥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 여기쯤에서 다시 2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운 좋게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수익이 났었고요. 절반 팔고 다시 절반 잡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3,085원에 아닌데 덕신하우징을 팔고 다시 잡았는데요. 네, 3,085원 맞죠? 그러니까 5분봉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가가지고 3,085원 여기쯤에서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3,060원 여기서 다시 추가로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덕신하우징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내 마스크 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장품 관련주가 좀 갈 줄 알았습니다.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움직임이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물론 꼬리 달고 눌리긴 했지만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대장이라서 지금 덜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코리아나가 뒤를 따라서 움직였고요. 보통 한국 화장품 움직이면 코리아나가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 의미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대장격이었던 이차환불은 올라가다가 오히려 하락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차환불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25% 내려가 버렸고 그나마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덜 빠졌습니다. 얘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그래서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왠지 좀 약합니다. 약한데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어차피 길게 봐야 되니까 이건요. 코스메카 코리아 100만원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날 확진자 발표 숫자 한번 보고 확진자 확 줄어들면 계속 보유를 하고 확진자가 안 줄어들고 지금 마스크 해제해버리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5월달에
실외 마스크 해제 기대감 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수산중공업인데요. 장비 관련해서 제가 잡았는데 생각보다 얘가 못 올라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어제 갑자기 나온 뉴스로 흐름이 지금 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걸로서 장비 관리 주고 움직였는데요. 기존 흐름이 계속 행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재성 뉴스를 해갖고 이렇게 당겨 올려버리니까 세력들이 물량 확보가 다 안 돼가지고 그 오늘은 그냥 그 누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눌렸어요. 눌려갖고 끝까지 눌릴 뻔 했는데 이게 다행히 올라갔던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현대 에버다임 얘가 그 뒤에 확 당겨 올렸습니다. 위로. 계속 이게 그 한 3, 4%대 있다가 쫙 올려가지고 26% 정도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얘가 강하게 쫙 올라가니까 뒤따라서 이제 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계속 던지는 그 물량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올리고 뒤로 밀려버린 그런 좀 아까운 상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오늘도 두서없이 방송하는 것 같은데 덕신하우징을 아까 여기 절반 100만원 이익 실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실현한 다음에 얘를 그 수산중공업 100만원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게 못 올라가길래 좀 비중을 좀 더 높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산중공업을 3295원이니까 대충 여기쯤 되겠네요.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에버다임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길래 여기 3495원에 3495원이니까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절반을 다시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덕신하우징 이익 실현 10%좀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산중공업 물타기 한번 하고 올라갔을 때 다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매수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현재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 100만원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그 한국주철관 100만원 남겨놨었는데 이거 그 좀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 넣었는데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왜 팔아버렸냐면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 급등락을 하니까 주말에 혹시나 무슨 돌발 악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는 종목 줄이자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해버렸고요. 다른 종목도 고려제강은 얘도 마찬가지고 동일제강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면 수산중공업은 그대로 나눌 생각입니다. 얘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생각으로 나눌 생각이고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200만원 있기 때문에 만약 올라간다면 한 100만원 정도 비중을 줄일 생각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월요일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만약 상승한다면 이익 실현해버리는 쪽으로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막 춤추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워낙 그 해외 지수도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샀다 팔았다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이익 실현 해놨고요. 시간에서 올라가면 일단 팔고 원료를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더라도 비중을 좀 줄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쪽의 종목 중에 식품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었고요. 아무리 봐도 재건축 쪽이 지금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범량근영 이 재건축 뉴스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인데 한국종합기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가구 관련주죠. OHM INT 혹은 NX 그 다음 한국가구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테마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에버다임이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얘가 왜 대장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수산중공업이 훨씬 좋은데 이상하게 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에 하락하고 있죠.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중공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산중공업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대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 그래서 그 이쪽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도시가스 인상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조금 상승했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대승에너지 그 다음에 GSE 같은 종목, 대승에너지가 제 기억으로 한 20%대 넘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 그 다음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빠뜨린 부분인데요. GS 글로벌. 이거, 이날, 이틀 전에 단일가 매매하는데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200만원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한 11%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거 손절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의 한 25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다른 거 수익 나면서 다 커버하고 플러스 45만원 나가지고 수익 난 거 설명하느라고 이 설명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리기에 손절했는데 이게 오늘 다시 들어올려 버렸어요. 거의 한 2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갖고 지금 13%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단일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할 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석탄 쪽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석탄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석탄 관련주 중에 GS 글로벌하고 하나 더 있죠, KPF하고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GS 글로벌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얘는 자원 개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얘가 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GS 글로벌은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려갖고 손절했기 때문에, 손절한 종목은 겁나가지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다소 두서없었지만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했고, 종목은 현재 5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주철관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주말 동안에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종목 가지고 있는데 시간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 매도했다가 월요일날 다시 잡더라도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상승할 경우에, 지금 동일제강은 5,020원에 주문 넣어놨고요. 고래제강은 28,400원에 주문 넣어놨습니다. 제 매수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요. 얘는 뭐 내려가더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덕시나 오직 만약 좀 올라가면 3,120원인가 그 절반 매도 주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요건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월요일날 팔아야 되니까 대충 요렇게 해놨고요. 안 팔리면 뭐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반등하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일단 이익 실현하고 월요일날 다시 잡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상당히 힘들었고요. 이제 휴일 동안 그 완전히 주식을 잊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질문 드렸는데, 긴장 풀 때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요. 뭐 잠자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있으셨는데요. 혹시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영화도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그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은 주식 있고 그냥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달에 또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을 해서 4월 마지막 날 마감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